근육에 있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움직이게 된다. 하지만 운동이 더 진행되면 신체 내의 지방과 산소가 결합해 생기는 에너지가 작용한다. 이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심장은 더욱 심하게 수축과 이완을 하고, 이 과정에서 심장은 튼튼해지며 폐는 많은 양의 산소를 받아들이면서 기능이 강화된다. 혈액을 많이 운반하기 위해 혈관도 건강하고 탄력 있게 변한다. 혈액 내에서는 헤모글로빈의 양이 증가해 산소를 운반하는 기능이 좋아지고, 혈액의 움직임이 빨라져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또한 당과 지방 등의 산소가 결합해 에너지로 사용되어 궁극적으로 다양한 성인질환을 예방한다. 하지만 운동이 과도하게 지속되면 오히려 면역력이 저하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운동 생리학자 리먼이 운동 강도에 따른 몸의 변화를 연구한 결과, 운동이 계속될수록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질병 노출의 위험은 증가한다. 일반적으로 정상인 기준으로 했을 때는 빈도에서는 3, 4일이 가장 적당하겠고요. 한 번의 운동 시간을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이내 운동이 가장 몸에 유익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강도 높은 운동은 면역력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몸 안의 활성산소를 증가시키기도 한다. 호흡을 통해 외부의 산소가 몸 안으로 들어오면 그중 2, 3%의 산소는 활성산소로 바뀐다. 활성산소는 강한 살균 작용으로 병원체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도 하지만, 파괴력이 강해 지질과 결합해 정상세포를 공격하고 DNA까지 손상시켜 각종 질병을 일으킨다. 운동을 하면 산소량이 10배 이상 증가하게 되는데, 그만큼 활성산소량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운동에 의한 산화 스트레스는 운동으로 인해서 근육이 손상되거나 근육에 염증이 생길 정도의 운동일 경우에만 발생을 합니다. 즉, 격렬한 운동이거나 평상시에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갑작스러운 운동을 하는 경우에 발생한다고 봐야죠. 실제로 운동을 한 후 활성산소의 양은 어떻게 달라질까? 제작진은 20대, 40대, 50대의 남자 각각 1명씩 3사람과 함께 실험을 진행해 보기로 했다. 우선 운동 강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몇 가지 검사를 통해 3사람의 기초 체력을 알아봤다. 체력 검사에 근거해 자신의 체력의 70%의 강도로 운동을 시작한 3사람. 운동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과연 결과는 어떻게 달라질까? 운동 강도에 따른 활성산소는 연령에 관계없이 중강도일 경우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고강도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체내 항산화 효소의 경우 50대를 제외하고 중강도까지 상승세를 보이다가 고강도가 되면서 모두 감소했다. 중강도까지는 활성산소가 저에게 어느 정도의 자극을 주기 때문에 항산화 체제를 더욱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고강도로 됐을 경우에는 그 증가된 활성산소에 비해서 항산화 체제 시스템이 그만큼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더욱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과도한 운동 후 증가하는 활성산소. 활성산소는 나이와 관계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인천의 한 보건소에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활성산소와 항산화력을 검사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네, 금년에 저희가 약 800명 정도를 검사를 하려고 했는데 현재까지 약 300명 정도를 검사를 했습니다. 300명 정도의 검사를 해보니까 거의 90% 이상이 활성산소가 기준치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기준치 이상을 나타낸 활성산소량은 특히 40대부터 눈에 띄게 높아졌다.
또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체내 항산화력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감소 추세를 보였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나이가 들수록 중강도 운동을 권장하고 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테니스를 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다. 거의 매일 테니스를 친다는 이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테니스 마니아. 처음은 늘 가볍게 시작하지만 승부가 나기 때문인지 한 번 시작된 경기는 쉽게 끝나지 않는다. 딱히 말하긴 그렇지만 많이 할 때는 12시간 정도. 12시간 정도? 예. 근데 직기 할 때는 보통 서너 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평균 5시간을 하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테니스 시합은 빠짐없이 참가하는 양창석 씨. 테니스 경력 20년의 김영준 씨. 매일 아침 저녁 테니스 레슨을 받고 있는 이성석 씨. 모두들 이렇게 많은 시간 테니스를 치다 보니 그로 인한 부상도 적지 않다. 허리 왼쪽 허리 아랫부분이라고 해서 그냥 어떤 통증이라고 해야 될지 그냥 근육통 정도? 인대가 늘어난 근육통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엘보에 걸렸었는데 뭐 아파도 뭐 조금씩 그게 그만두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참고 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엘보가 되게 오래 갔었어요. 공이 라켓에 맞으며 생기는 진동이 팔에 자극을 주면 팔꿈치에서 손바닥에 이어져 있는 힘줄이 부분적으로 파열된다. 그러면서 팔꿈치 관절 주위에 통증이 생기는데 이를 테니스 엘보라고 부른다. 오랜 시간 계속 쳐온 테니스로 크고 작은 부상을 갖고 있는 테니스 마니아 3인. 현재 그들의 부상 정도는 어떨까? 지금 여기 요 부위인데요, 요거. 요 부위에 평소 허리 통증을 호소해온 양창석 씨. 그는 허리 근육과 인대에 문제가 있는 만성 요추부 염좌 판정을 받았다. 김영준 씨는 테니스 엘보와 무릎 근관절의 불균형을 보였고 이성석 씨는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중성 지방이 400을 넘는 위험한 수치를 나타낸 것. 2시간 이상의 지나친 운동을 하게 되면 부신피질 호르몬의 일종인 코티솔의 분비가 많아지게 되면서 혈당을 높이게 되고 또 대사성 질환인 여러 심근경색 또는 콜레스테롤 증가와 같은 여러 위험 요인이 함께 상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상보다 의외의 결과를 받은 세 사람. 평소에 그러니까 뭐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이렇게 뭐 크게 문제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됐을 줄은 몰랐고요. 예상은 못했죠.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는데 그렇게 뭐 이상한 일 나올 줄은 상상을 못했죠. 용인의 한 골프장. 세미프로 골프 선수 백동원 씨가 오늘도 골프 연습에 여념이 없다. 볼 개수로 치면 한 500개 정도고요. 연습 시간으로 하면 한 6시간 정도 연습하고 있어요. 3년 전 세미프로 골프에 입성한 이후 연습량이 급격히 늘은 동호 씨. 하루에도 500번이 넘는 스윙 자세는 동호 씨의 몸에 무리를 가져왔다. 허리는 거의 골프를 시작하고 나서 거의 조금씩 아프기 시작했는데요. 오래 치다 보니까 좀 많이 불편한 것 같아요. 허리를 굽혀 한쪽 방향으로 비틀며 공을 치는 골프 스윙. 이 자세가 반복되면 척추의 정렬이 흐트러져 허리에 문제가 생기기 쉽다. 17살 때 골프를 시작해 5년째 골프를 치고 있는 동호 씨. 현재 그의 허리 상태는 어떨까? 척추는 골반과 정확하게 90도를 이루어야 한다. 하지만 동호 씨의 경우 왼쪽으로 휜 척추 측만증 증세가 나타났다. 환자분은 프로 골프 선수로서 오른손잡이다. 편측성 운동을 이제 주로 하는 그 일반인들이나 선수들이 주로 올 수 있는 것은 역시 만성적인 상해입니다. 허리 쪽에 역시 올 수 있는 척추 측만증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척추 측만증 유발하게 되면은 이제 2차적으로 이 허리 쪽 디스크가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